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이게 이제 휴대폰을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 있잖아요. 안 쓰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휴대폰이 이게 우리 문명의 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도 저 폐단이 또 있어요. 이제 우리 자동차가 이제 없이는 못 살지만 또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사람이 또 생명을 잃게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간에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즘 보면 그 금융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이제 전자금융의 방법으로 대출을 많이 해요. 이렇게 비대면 전자금융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원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려면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뭐 신분증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한 그 서류들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거기서 전자 서명을 하고 이제 대출을 신청하고 심사해서 대출을 받고,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종래의 전통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모바일 앱으로 직접 대면하지 않고, 그러니까 직접 대면해서 제출해야 할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서류들을 전자적으로 다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분증도 사진 찍어서 보내고, 뭐 주민등록 초본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주민등록 번호하고 주소를 적으면 또 금융기관에서 그 사람의 주소를 더 땡겨와요. 자동차에 관한 정보도 때려오고 땡겨오고, 세금에 관한 정보도 땡겨오고, 신용에 관한 정보를 다 전자적으로 다 땡겨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사해서 모바일 대출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데 본인이 직접 자기의 휴대폰으로 대출을 받아서 하면은 그건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휴대폰을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가지고 자기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피해가 있는 거죠. 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사례적으로 보면 뭐 아들이 또 어머니의 휴대폰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그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그 휴대폰 안에 있는 유심칩을 뽑아가지고 또 이제 대출하는데, 전자적 대출을 받는데 이용해 먹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휴대폰을 개설하면서 휴대폰 가게 직원한테 내 종전에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정보를 새로운 휴대폰으로 좀 옮겨달라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 휴대폰 가게 직원이 그 휴대폰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또 대출 받아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내가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줘서 내 명의로 휴대폰 하나 만들어줘, 좀 갔다 와, 내가 오늘 바쁘니까 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심부름을 간 사람이 휴대폰을 만들면서 거기다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또 대출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모바일 악성 앱이 또 온 거예요. 근데 청첩장이 왔다, 무슨 행사에 초대장이 왔는데, 그걸 이거 뭐지 하고 또 열어보는데 거기 깔려있는 스미싱 앱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개인정보 도용당해 가지고 대출을 하는데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금액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심한 경우에는 몇 억씩 가고요. 자, 이런 경우에 비록 자기가 대출을 받는데 행위가 관여하지 않고 대출을 받지도 않았지만 내 명의를 도용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버리면은 전산상 제가 채무자로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이자를 줘야 돼요. 그리고 나는 빌리지도 않은데 이자를 줘야 돼요. 모르죠. 납부하지 않겠죠. 대출받은 사실 모르고. 그리고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소송이 들어오고, 집에 압류가 들어오고 가압류가 들어오고, 막 법원에 월급급여도 가압류 당하고 임대차 보조금도 가압류 당하고,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된다. 자, 이런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비대면 전자적인 방식으로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도 보면 피해자예요. 금융기관은 앱을 통해 가지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본인이 직접 접속하는 줄 알고 있죠. 그 휴대폰 번호에다가 주민등록 번호도 알아요. 신분증도 있어요. 또 그 계좌를 대출 받을 금액에 들어가는 입금될 계좌를 확인해요. 근데 무슨 은행에 대출금이 들어갈 텐데 그 계좌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계좌니 맞는지 확인해보자, 그죠? 1원을 딱 송금해요. 1원을 송금을 하면서 예컨대 뭐 개똥벌레라고 입금자를 하면서 방금 돈이 1원이 입금된 그 송금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봐라 하면 또 이제 개똥벌레라고 적어주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금융기관도 피해자고, 그렇게 이제 전자적인 방식으로 대출을 하니까 그 금융기관도 피해자고, 또 이용당하는 사람도 서로서로 피해자예요. 서로서로 피해자끼리 돈을 빼먹은 범인은 달아나고 없고 서로서로 피해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당신이 정상적인 대로 대출 채무자니까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아니 내가 뭐 아무런 행위도 개입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이자를 주냐 못 주겠다라고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요. 자 이런 게 서로 피해자와 피해자끼리 싸움을 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런 소송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승소 판결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 피해자의 주장은 뭐냐 하면 나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 그 부채를 지워달라. 응? 만약에 당신이 본인 확인 조치를 좀 더 정확하게 했었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음성 녹음을 하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진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채무보존제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확인했고 신분증도 전자적으로 받아가지고 진위 여부 뭐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다. 그러고 계좌도 대출할 때 송금하는 계좌도 당신 계좌가 맞았다. 그러고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당신이 책임이지 우리 은행은 책임질 일이 없다. 그리고 은행연합회에서 만들어 놓은 비대면 실명 확인 관련 구체적 대응 방안이라는 매뉴얼에 따랐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상 하자가 없는 거래 방식이다. 당신이 잘못이다. 그리고 빚을 갚아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피해자와 피해자끼리 싸움을 하는데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될지 그 법은 또 머리가 아프겠죠. 근데 사안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승소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승소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컨대 내가 누구한테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이나 인감도장을 줘가지고 휴대폰을 개설해줘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신분을 받은 사람이 도용을 하면 내가 인감증명서 발행해준 내가 그 사람 신분을 시킨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로마법에 보면은 손이 손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실한 사람한테 신분을 시킴으로써 잘못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휴대폰을 분실을 했는데 그것을 습득한 사람의 유심칩을 이용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휴대폰을 분실하는 거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분실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습득해가 도용한 사람의 잘못이니까 아마도 휴대폰을 습득해서 그 명의를 도용해서 비대면적인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많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악성 앱을 무심코 열었다가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에도 아마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이나 뭐 비대면 그 실명 확인 관련 대응 방안에 보면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받고 진위 확인을 하고 본인의 휴대폰, 본인의 계좌를 확인하고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확인하는 등으로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매뉴얼에서 인정되는 그런 전자적인 금융 방법으로 대출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금융기관에서 승소한다, 이긴다, 피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와 피해자와 관련성 정도,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어떠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했는지 여부 등을 보고 구체적인 경우에 법원의 몫으로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대체적으로 결론은 뭐냐 하면 피해자가 아무런 개입한 정황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면책을 할 수가 있는데 뭔가 심부름을 시켰다, 뭐 잘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서 그 대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휴대폰이 말이 이제 융통되면서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 새로운 신정보 문제예요. 피해자들이 많이 양상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법원에 계속적인 소송도 많고. 이런 피해를 당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휴대폰과 신분증 그리고 자기의 금융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런 개인정보는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걸 누출을 해가지고 이용당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